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가족을 만나는 게 설레기보다는 부담스럽고 차라리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분이었어요. 65세 김순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셨죠. 30년 넘게 김치를 직접 담그고 명절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을 풍성한 상을 혼자서 차려왔어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손이 까맣게 타도록 전을 부치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나오지 못하면서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며느리 지영 씨는 처음 인사를 나눌 때부터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물론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 되겠거니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며느리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보며 요즘 누가 김치를 직접 담그냐며 시장에서 사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명절 때마다 복잡하게 음식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간단히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자고 제안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그냥 세대 차이려니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요.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느라 바쁠 텐데 무리하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다고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불편한 기색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명절 때 시댁에 와서도 핸드폰만 보거나 일찍 가야 한다며 서둘러 자리를 뜨는 일이 잦아졌어요. 순자 어머님이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들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가끔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순자 어머님은 속상했지만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써 웃으며 넘어갔어요. 아들 역시 점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명절 준비를 도와주려고 일찍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곤 했는데 결혼 후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바쁜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어머님한테 며느리를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많아졌죠. 그런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면서 순자 어머님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혹시 내가 구식이어서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꾸 자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며느리와의 거리감만 더 커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들이 흐르던 중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어요. 지난 설날이었습니다. 순자 어머님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해보자는 생각으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죠. 며느리가 기름진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담백한 나물 위주로 준비하고 전도 기름을 적게 사용해서 바삭하게 부쳤어요. 떡국도 멸치 육수 대신 맑은 사골 육수로 끓여서 더 깔끔한 맛이 나도록 했고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맛있게 먹어줄까? 아들이 어머님 음식 솜씨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줄까 하는 기대감 말이에요. 혹시 며느리가 요리법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눌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품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아직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았는데 일찍 온 건가 싶어서 급하게 앞치마를 벗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은 스팸 세트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누가 놓고 간 거지?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고요. 그때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확인해보니 며느리에게서 온 단체 메시지였어요. 어머님, 이번 명절은 못 가요. 제주도 여행 갑니다.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세요. 그 순간 순자 어머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명절마다 가족을 위해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져 버린 느낌이었죠.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쓴 메뉴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낼 따뜻한 명절에 대한 기대. 모든 것이 스팸 세트 하나로 대체되어 버린 거예요. 손이 떨려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려고 애쓰면서 물었죠. 왜 오지 않느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아들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미안하다면서도 지영이가 좀 예민해서 그렇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럼 자신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다음에 보자며 성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순자 어머님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보면서도 식욕이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혼자서 떡국 한 그릇을 떠먹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죠.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외롭고 초라하게 명절을 보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날 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순자 어머님이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되었어요. 아들이 예전에 며느리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가끔 구경하곤 했거든요. 며느리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그날 올라온 게시물을 보는 순간 순자 어머님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주도의 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행복한 셀카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시댁은 스팸 세트면 끝. 드디어 해방감을 느끼는 명절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제주도에서 힐링 중이에요. 해시태그도 가관이었어요. 노시어머니 존, 제주도 힐링, 자유로운 영혼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그 게시물에 좋아요가 70개가 넘게 달려 있다는 거였어요. 댓글들도 하나하나 읽어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언제 저렇게 될까? 지영아 완전 부러워. 나도 내년엔 도망갈래.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완전 이해해 같은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어요. 그 순간 순자 어머님은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더구나 그런 마음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순자 어머님은 평생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억울하고 서럽고 외로운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며느리를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내가 정말 구시대적인 시어머니인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아들한테 연락이 와도 받기 싫었고 친구들이 안부를 물어봐도 괜찮다고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노인정에 나가게 되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해져서 그래도 사람들과 이야기라도 해보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노인정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였어요. 금자 언니는 자신의 며느리가 작년 추석에 교통비라며 10만 원을 던져놓고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영희 언니는 며느리가 아예 연락도 하지 않고 SNS에서만 시어머니 욕을 한다고 했고요. 정순이 언니도 며느리가 명절 때마다 핑계를 대며 오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더 우울해졌어요. 세상이 다 이런 건가? 우리 세대는 정말 구시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영희 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야.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야.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아. 그 말이 순자 어머님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자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그런 희생과 헌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살아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집에 돌아온 순자 어머님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다음 날부터 순자 어머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요가 수업을 신청하는 것이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처음 요가 수업에 갔을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힘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수강생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조금씩 몸이 유연해지면서 마음도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요가와 함께 노래교실에도 등록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트롯을 배우기로 한 거예요. 젊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개인적인 취미를 즐길 여유가 없었거든요. 노래교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었는데 의외로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순자 어머님은 새로운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제대로 배우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인터넷 검색, SNS 사용, 유튜브 보기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익혀나갔어요. 처음에는 어려워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노래교실에서 만난 친구들이 도와주면서 조금씩 늘어갔죠. 몇 달 후에는 요가 동기들과 등산 모임도 만들었어요. 주말마다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만끽하고 산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그동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문에 주말이 오히려 더 바쁘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주말이 기다려지게 되었거든요. 노래교실에서 만난 언니들과는 황혼, 걸그룹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지역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공연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이렇게 새로운 활동들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맥도 넓어졌어요. 요가 선생님, 노래교실 강사, 등산 모임 친구들, 공연을 본 관객들. 많은 사람들이 순자 어머님을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알아봐주고 인정해 주었어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요가 지도자 자격증에 도전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요가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듣다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계속 격려해 주시니까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요가의 철학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어요. 요가는 단순히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을 찾고 자신과 화해하는 수행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공부하면서 유튜브도 자주 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채널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쌤의 힐링 요가라는 채널명으로 중년층을 위한 요가 동작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개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댓글에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점점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6개월 후에는 구독자가 5,000명을 넘었고 1년 후에는 5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구독자들의 댓글을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갱년기로 힘들어하던 50대 여성이 순자 어머님의 영상을 보고 요가를 시작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는 이야기,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고민하던 며느리가 순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시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이야기 등등.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죠.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가서 산부인과 앞에서 기다리고 산후조리원에서 며느리를 돌봤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요가 수업이 있어서 바로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몸조리 잘하라고 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죠.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안 오느냐고 묻자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연락했을 때도 예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요즘에는 좋은 미역국을 파는 곳이 많으니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으라고 몸조리 잘하라고 했죠.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했을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순자 어머님에게는 이제 소중한 제자들이 있었고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었어요. 몇 달 후 아들이 전화해서 자신들이 너무했던 것 같다며 지영이도 요즘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순자 어머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너희 일은 너희가 해결하라고, 자신은 자신의 인생이 바쁘다고 말했죠. 지금 순자 어머님은 정식으로 요가 강사 활동을 하고 계세요. 월 수입도 200만 원 정도 되고 유튜브 수익까지 합치면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역 신문에서는 어르신 인플루언서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동갑내기 남자분과도 인연이 닿았어요. 요가 수업에 참여하신 분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 취미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해요. 함께 부산 여행도 계획하고 계시고요. 한편 며느리 지영 씨는 요즘 SNS에 완전히 다른 글들을 올리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며 엄마가 그립다는 글들을 자주 올리죠. 예전에 자유롭게 여행 다니던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아들도 최근에 카톡으로 명절에 가겠다고, 지영이가 어머님을 보고 싶어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순자 어머님의 답장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명절에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제주도에 갈 예정이라고, 너희도 즐거운 명절 보내라고 했거든요. 요가원에서 한 제자가 물어봤대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사시냐고. 순자 어머님이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65년 동안 남의 엄마, 남의 아내로만 살았어. 이제는 김순자로 살고 싶어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주름은 전보다 많아졌지만 눈빛은 20대보다도 더 반짝였다고 해요. 자신감과 만족감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죠. 스팸 세트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 순자 어머님이 혼잣말로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관계들. 과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